자, 이제 입지론 가볼 겁니다. 책은 180페이지고 강의 노트는 32쪽인데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지론 하기 전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그 타이틀만 해볼게요. 타이틀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대론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두 번째요. 마르크스의 절제지대. 세 번째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 다른 말로 위치지대설. 네 번째 알론소의 입찰지대. 다섯 번째가 마샬의 준지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업입지론에서 네일리의 소멸법칙이라는 거 있는데요. 그 네일리의 소멸법칙은 이론적으로 기각할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이론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일리의 소멸법칙이 나오면. 그럼 이제 계산 문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론을 정립할 건데요. 자, 도시의 흡입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의 흡입력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계산 문제를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네일리가 말한 겁니다. 네일리는 이렇게 도시가 두 개의 도시가 있다.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이렇게 있단다. 그러니까 네일리가 지금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A 도시에 상권의 힘이 있고 B 도시에 상권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 인력법칙에서 인력이란 것은 어떤 도시가 빨아들이는 힘이라고. 끌어들이는 힘. 인력 끌힘. 그러면 네일리의 소멸법칙은 어떤 도시가 주변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에는 법칙이 있다 이 소리예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이거라고. 이거. 자, 여기 가기 전에요.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이렇게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도시 상권의 힘이 있고 B 도시 상권의 힘이 있겠죠. 상권의 힘. 그럼 A 도시 힘은 B 도시 힘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A 도시가 주변 지역을 빨아들이는 힘. 그걸 흡입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B 도시가 빨아들이는 힘. 그걸 흡입력을 한다고.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의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이 A 도시가 서울이라고 해봐요. B 도시가 천안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A 도시 서울이 천안, B 도시 천안보다 20배 커요. 20배. 인구수로. 이건 1000만이고 천안은 50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A 도시가 즉 서울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클까 작을까? 크겠죠. 그 빨아들이는 힘을 흡입력이라고 했다고. 흡입력. 그러면 어떤 도시 A 도시 즉 서울의 힘은 서울의 크기가 흡입력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도시가 크면 클수록 그 도시가 빨아들이는 힘 흡입력이 클까 작을까?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시의 크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은 뭐? 높아지는 거라.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서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서울로부터 해서 300km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럼 300km 지점이면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뭐 이렇게 좀 된다고. 뭐 충청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라든지 이건 300km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이쯤 해야지면 300km 된다고. 그럼 전라남도 해남은 서울로부터 해서 약 400km 지점이 있는 400km. 그럼 아무리 서울이 크다 하더라도 전라남도 해남까지 흡입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이 크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흡입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거리하고 흡입력은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반비례가 있다는 소리야. 반비례. 그래서요. 네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도시 흡입력을 어떻게 정했냐면 그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도시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이게 어떤 도시 흡입력인데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말이라고. 이 말.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법칙은 어떤 도시가 끌어들이는 힘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이거라고. 그 법칙이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을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네일리의 소멸법칙이 끝나고 나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배운다고요. 이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이든 네일리의 소멸법칙이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도시의 흡입력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계산 문제를 다 풀어내거든요. 자, 그러면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이 소멸인력법칙이란 어떤 도시가 주변을 끌어들이는 힘에는 법칙이 있다. 근데 그 법칙은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요 30회 때 이거 출제했거든요.
30회 때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하면 어떤 도시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OX, X, X.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내면 비례, 반비례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바꾸는 거. 반대로 바꾸면 틀린 말. 그냥 안 바꾸면 옳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상권의 경계. 상권의 경계. 자, 그럼 여기 A 도시가 지금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B 도시는 평택이야. 아니, 천안이야. 그러면 서울의 상권은 멀리까지 가겠죠. 서울의 상권은. 그래서 여기가 천안이라면 서울의 상권은 천안 바로 앞에까지 가는 거야. 근데 천안은 규모가 너무너무 적잖아요. 서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천안의 상권은 멀리까지 가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안의 상권은 겨우 이쯤 온다고 이쯤.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이쯤에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럼 여기가 상권의 경계라면 왜? 서울의 상권이 크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상권은 거기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갈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서울이 크니까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A 도시하고 B 도시 중에서 어디에 가깝게? B 도시에 가깝게.